안녕하세요. 교과서에 다시 답을 달아보는 시간 다시답입니다. 벌써 한 달에 걸쳐 차별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차별에 애정을 두는 이유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 또 지금 이러한 차별에 대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개인과 사회생활 단원의 마지막 시간으로 차별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차별은 누구의 마음속에나 존재합니다. 스스로 눈치채는 경우도 있고 또 전혀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 지금도 우리는 누군가를 또는 어떤 집단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쉬지 않고 작동하고 있는 것만 같은 이 차별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리고 또 언제부터 문제가 된 걸까요? 차별이 시작된 순간을 찾기 위해서는 장자크 루소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를 소환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책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원시적인 자연 상태의 인간은 선악과 자기보존의 분한의식을 알게 되면서 문명의 상태에 들어서게 된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타자를 의식하고 타자와 함께하는 삶에 종속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죠. 또한 타자와의 비교와 소유욕이 결합해 평등이 사라지고 소유와 노동이 시작되고 예속과 비참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은 문명이 들어서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생각보다 매우 오랫동안 차별은 인간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 사회의 차별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기는 문명이 생겨난 이래로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과거에는 신분제가 사회의 기본 질서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차별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차별은 사회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죠. 차별이 당연하던 세상이 오래 지속되다가 프랑스에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인구의 2%도 안 되는 제1계급과 제2계급이 권력과 부를 독점한 것에 반발해 98%의 제3계급이 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당시 프랑스의 혁명 세력은 혁명의 기본 이념으로 자연권, 즉 자연법상의 인간의 천부인권의 개념을 채택합니다. 천부인권은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권리를 뜻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두 똑같이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주장이죠. 쉽게 말해서 사람의 가치에 있어서 차이를 정할 수 없게 됨을 뜻해요. 왕만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이 평민들의 일상으로 스며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대화의 과정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했어요. 근대화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연권을 시민들의 기본권으로 인정해왔고 1948년엔 UN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이 주장을 받아들였죠. 이렇게 사회의 기본규칙이 바뀌게 되자 사람들은 대놓고 차별을 표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마치 차별이 DNA에 새겨진 습성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차이를 찾고 그 차이를 근거로 차별하는 행위를 이어왔습니다. 자연권이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고 선언적이기 때문에 실제 사회에서 차별을 방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몇몇 나라들은 사회 안의 다양한 차별 문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시작했죠. 19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차별의 표현조차 법으로 금지하는 국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왜 국가들은 이렇게 차별의 표현조차 통제하려고 하는 걸까요? 차별이 아직 말이 되기 전에는 각자의 마음속에서 편견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편견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저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말로 자신이 가진 편견을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상처를 주진 않아요. 하지만 이 편견이 말이 되어 세상으로 나오면 상황은 달라지게 되죠. 차별이 말이 되어 세상에 나오고 나면 내 안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모멸, 혐오, 고통, 소외감, 갈등과 대립 등등이죠. 이러한 문제들은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잘 운영돼 나가는 데 있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는 매우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죠.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헌법, 차별금지법, 인권선언 등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사회의 규칙이 바뀌면 그 구성원은 그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문명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자연권을 보장하는 근현대 국가에서 차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차별을 드러낸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나라는 이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차별을 드러낸다는 건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법을 떠나서 차별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인간들 중에 조금 다른 사람들이 차별의 대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소수자, 이민자, 난민 등 대체로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죠. 이러한 사람들도 모두 공동체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그들이 없다면 우리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타인의 고통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서로 공감할 수 있게 된다면 나와 그들의 차이를 찾던 눈길을 돌려 우리가 같은 인간임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차별은 누구의 마음속에서나 쉬지 않고 생겨납니다. 이 차별은 문명이 시작되던 아주 과거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최근까지도 신분제도를 통해 차별을 당연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함께 근대사회가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인간이 평등한 존재라는 생각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차별은 당연한 것에서 문제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차별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어요. 차별은 내 안에 있을 때 편견이 되고 그 편견이 세상에 내뱉어지면 사람들에게 모멸감과 소외감을 주고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게 됩니다. 각 나라들은 차별금지법 등을 통해 차별을 막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별이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침해하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차별한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사회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할 진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소중한 가치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세상에 차별받아도 될 사람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기후에 대해 답을 달아볼게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보충할 내용, 반박할 내용, 무엇이든 의견이 있다면 언제나 댓글 달아주세요. 생각의 감칠맛 다시다.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다음 영상의 퀄리티를 올리는 데에는 여러분의 구독과 팔로우만 한 게 없습니다. 구독, 팔로우,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